11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선 유동혁. 농구대학의 원석영 기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9월 넷째 주 네. WKBL 룸의 팩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WKBL 녹화하기 전에 KBL 녹화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농구대학과 원석영 기자 요구를 좀 했습니다. 아, 예. 예. 어떤 일로? 예. 보세요. 예. 농구대학. 네. 네. 저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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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대범 해설위만 한 게 아니고 당연하죠. 저까지. 아니요, 당연하죠. 예. 네. 이동환도 같이 하던가요? 예. 아, 더 심하게 했어요. 더 심하게.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네. 네. 서로 공생해야 되니까. 예. 그냥 홍보 일환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9월 넷째 주 네. WKBL 룸의 팩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드컵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월드컵 특집. 예, 그 대한민국 여자농구 대표팀이 사실 우려도 많았는데 네. 일단 12년 만에 첫 승을 갖다 거뒀어요. 맞습니다. 거뒀고 강희슬 선수가 월드컵에서 신기록도 세웠고요. 네, 무슨 기록일까요? 네, 이따가 보면 알겠지요. 예. 네, 뭐 다들 알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6개 구단 동향 저희가 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네. 6개 구단 동향인데 네. 지난주에 이제 KB랑 하나원큐, 네. 삼성생명이 천안에 모여서 2박 3일 동안 합동훈련을 하면서 연습 경기를 했는데 네. 여기에 화제의 1피 키아나 스미스가 실전에 뛰었습니다. 네, 근데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샅샅이 네. 제가 또 이제 밝히겠습니다. 그렇죠. 꿰뚜라미 우리 예. 또 원석영 기자가 꿰뚫었죠.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 댓글우전 정책위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히트 히드님께서 보스니아를 이렇게 큰 스코어로 이길 줄 몰랐는데요. 중국한테 크게 졌지만 그 정세민 감독은 강한 상대 선수들과 맞붙어 이겨나간다는 멘트를 갖다가 했는데 강한 외국 팀과 평가전 좀 많이 잡아주세요. 우리나라 연홍 진짜 국제대회에선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이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게 뭐 평가전을 한국으로 이제 다른 나라를 부르는 게 좀 어려웠다면 네.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웠다면 푸에르토리코나 뭐 다른 나라들처럼 시드니에 조금 더 일찍 가가지고 그렇죠. 거기 안에서 네. 다른 나라 진짜 우리나라 제외하고 11개 팀은 좀 일찍 가가지고 네. 거기 내에서 엄청나게 다른 조랑 네. 이렇게 A조 있으면 B조, 네. B조 있으면 A조랑 네. 그 평가전은 아니고 자체 연습 경기를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좀 일찍 가가지고 저희 우리나라는 가가지고 대회 직전에 도착해서 세르비아랑 한 차례 연습 네. 경기를 했었죠. 네. 그렇게라도 조금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아마 결국 예산 문제였을 거예요. 네. 일찍 가면은 또 이제 호텔이나 이런 값이 또 나가니까 결국 그것도 그거였는데 근데 평가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어렵다면은 호텔이나 이런 거는 평가전에 비하면 훨씬 또 적은 돈이니까. 그렇죠.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고 제가 볼 그렇습니다. 때는 네. 이게 예전에 네. 기억나십니까? 그 한국 남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도 주장창 진천에 있다가 네. 이틀 전인가 시차 한 8시간 내내 네. 그 스페인으로 갔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전에 그쪽 그 현지 쪽에서 어떤 그 에이전트사가 한 3-4개 팀 묶어 가지고 평가전을 하겠느냐 네. 이런 이제 러브콜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네. 주체가 누굽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자꾸 이러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네. 정말 언제 고쳐질지 모를 정도로 계속 이렇게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할 역할은 고쳐질 때까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니까 네. 예, 계속해서 얘기해. 그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의지가 없는 건지 네. 아니면 재정 문제라고 근데 재정 문제 사실 그 라트비아하고 평가전 했잖아요. 네. 예. 제가 볼 때 그 돈의 한 절반만 들여도 네. 가서 그냥 호텔 잡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을 못 하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네, 맞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네. 댓글. 영호님께서 키아나 선수가 WKBL 경기를 본 적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인상 깊은 선수가 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과거 남자농구 단테 존스나 설린저 선수처럼 여자농구에도 김아미 선수가 예. 미디어가 주목하고 팬들이 주목하는 그런 선수로 성장했으면 합니다. 1대1로 수비 도장 다 깨버리는 모습이 나올지 너무 기대되네요. 특히 우리은행 전에 김단비, 박지현 라인을 어떻게 상대할지 벌써 궁금합니다. 저도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네. 저는 삼성생명 가장 기대되는 1라운드 경기는 우리은행전이에요. 예, 우리은행은 아마 벌써부터 키아나 스미스가 오기 전부터 제가 예상으로는 그리고 트라이아웃 때부터 이성호 감독님이랑 전주환 코치님, 임영희 코치님은
트라이아웃 때부터 키아나 스미스를 보면서 쟤를 어떻게 막을까라고 고민하셨을 겁니다. 독한 팀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만큼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라는 네. 얘기죠. 분명히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키아나 스미스 선수가 이런 우리은행 준비를 넘어선다.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어너더 클래스가 맞습니다. 되는 거고. 네, 바로 MVP 후보겠죠. 그렇죠. 신인왕 더하기 MVP 후보. 네,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 키아나 스미스 선수한테 또 자극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은행이 어떤 선수의 실력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네,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우리은행 전을 통해서 키아나 스미스의 어떤 진정한 진가가 네. 드러나는 무대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은행 대 삼성생명의 가장 첫 번째 경기는 11월 12일 토요일 용인입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이제 지금 이거 기대되신 분들은 벌써부터 지금 자리 비우시고 연차 내시고 이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때 한번 용인을 가야겠네요. 네. 토요일이니까 시간 좀 있으니까 네. 임금혜 감독님하고 빵으로 2차 하고 네, 예, 밥 먹고 빵으로 2차 하고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녀오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준현님께서 12년 만에 승리를 해서 좋긴 한데 8강까지 갈 수 있을까요?라고 하셨는데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결국 푸에르토리코의 마지막 경기와의 거기서 다 달려 있는 건데 푸에르토리코가 예상외로 지금 강합니다. 네. 그게 선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푸에르토리코가 옛날에 벨기에한테 올해 초에 한번 붙은 적이 있었는데 여기한테 50점 차로 깨졌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깨졌습니다. 근데 지금 벨기에랑 붙었는데 접전 끝에 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전투력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냐 보면은 푸에르토리코가 지금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그 나라의 본국에 지금 재앙적인 홍수가 닥쳤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일대 한 80%가 정전이 일어날 정도로 아이고, 엄청나게 예. 심각한 지금 홍수가 덮쳤는데 그래서 이 푸에르토리코 선수들은 지금 약간 이제 그 농구 그 이상의 경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약간 이제 정말 국민들한테 조금 더 희망을, 희망을 주기 위해서 좀 사명감을 갖고 뛰고 있어가지고 약간 진짜 막 평소보다 더 잘 뛰고 있는데 이게 또 스포츠의 어떤 미학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역시 그래서 이제 정신력이 굉장히 좀 탄탄하고 이래서 사실 한국과의 경기에서 우리가 승리를 갖다 장담할 수 없는 네. 그런 지금 상대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증님께서 인증님께서 네. 류 기자님 기대 많이 했는데 김아미는 정말 숙연해지는 장명 센스.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을 할 때 뭐 네.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 말을 하는데 아차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예, 주워 담고 싶을 때. 네네 그럴 네. 때가 있어요. 근데 주워 담기 뭐 하고 네. 그런 순간 죄송합니다. 네. 네, 이거는 뭐 제가 뭐 사과 드릴게요. 네. 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디펜스를 쳐보려고 그래도 야 나 왜 그랬지? 막 이불킥하고 막 이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네. 다시 아무리 봐도 네네. 너무 창피해서 어. 네 약간 이제 대명사처럼 된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확인해봤는데 네. 김아미 예 벌써 뭐 그 사실 키아 선수가 다른 인터뷰에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한국 이름을 한다면은 고민 중인데 막 최씨 어머니가 최씨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최아나 뭐 이런 걸 하지 네, 않을까요라고 네, 네. 했는데 지금 우리 자매님들께서는 최아나고 뭐고 아마 이름을 최아나로 해도 김아미라고 불러줄 것 같은 약간 지금 벌써 그런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댓글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네. 얘기도 있어서 원석영 기자가 네. 거기서 키아나 니 그거 아나? 키아나? 네. 이런 질문 안 해서 너무 다행이다. 네. 뭐 이런 얘기했고 뭐 우리가 그때 뭐 두노 강남 스타일, 네. BTS 뭐 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왜 우리라고 묻고 싶죠? 네. 너도 했잖아요. 두노 BTS 했잖아요. 네 하긴 예. 했는데 예. 네 숙연해졌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키아나 스미스 선수가 또 보니까 네. well educated 맞습니다. 음. 예, 그 아주 느낌이 있어요. 정말 좀 교양이 높아요. 그런 뭔가 말이나 대화 같은 것도 좀 네. 수준이 높고 네. 예, 경기력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제 어떤 말하는-거나 이런 걸 볼 때는 굉장히 뭐랄까 자기 관리 좀 철저한 네. 그런 느낌이 있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네. 팀의 어떤 그 스피릿에 녹아들 수 있는 네. 어떤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아나 스미스 선수 뭐 인터뷰 굉장히 좋았고요. 또 인터뷰 또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네. 저희도 조회수도 네. 짭짤하게 아주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네. 댓글도 80만 개가 달려가지고 네. 댓글도 네. 짭짤하게 그렇죠. 수집했습니다. 우리가 잘 활용했다. 땡큐 아미. 네. 키아나 스미스 선수는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평생 저희랑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네네. 한 10년만. 네. 네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월드컵 특집으로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월드컵이 사실 라트비아 평가전에서 예상 외로 그냥 경기력이 좋지가 않아서 네. 그리고 이제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우리가 대표 선수 선출을 할 때 좀 잡음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좀 걱정을 좀 했는데 그래도 선정을 좀 하고 있어요. 자 1차전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네. 1차전부터 가보죠. 네. 박지현 선수가 14점으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고요. 박혜진 선수 2점, 강희슬 3점, 김단비가 무득점이었죠. 네. 이소희 선수가 경기가 좀 기운 뒤에 나와가지고 5득점을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지표에서 다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봤을 때 일단 저는 중국의 어떤 준비가 굉장히 좀 철저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사령탑이 지금 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높이만 가지고 농구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물론 여기서 스타팅이 이제 1m 90이 넘는 그 선수죠. 그 굉장히 좀 파워가 좋은 그 선수 리유에루. 네. 이 선수를 스타팅으로 내세웠는데 이 부분이 좀 굉장히 한국에 치명적이었던 게 뭐냐면 높이도 높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프레임을 가지고 높이가 있는 그런 선수가 비볐을 때 우리가 더블 팀에 들어가도 그 막기가 쉽지 않다라는 네. 어떤 약점을 간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슈보다는 이제 리유에루 이 선수를 먼저 이제 스타팅을 넣어서 골 밑에서 혼란함을 줬고 근데 저희가 더블팀을 갖다 들어갔을 때도 중국이 굉장히 능숙하게 대처를 하면서 사실 골밑슛보다는 더 치명적이었던 것은 이제 그 패싱 워크의 어떤 석점 플레이 네. 그리고 어떤 중국의 강력한 트랜지션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한국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정신 못 차렸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조금 정말 많이 아쉬웠어요. 너무 아쉬웠던 게 준비도 중국이 더 많이 했는데 네. 높이도 중국이 더 높은데 코트도 중국이 더 넓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중국이 더 빠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코너를 적재적소에 요즘 이제 현대농구가 코너를 많이 사용한 지는 벌써 뭐 NBA는 4, 5년 됐고 네. 여자농구 같은 경우는 이제 코너를 많이 사용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스트레치를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외각의 어떤 밸런스를 잡아가는데 그래서 뭐 올 시즌에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유성호 감독이 코너 활용을 갖다 좀 더 넓힐 필요가 좀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국은 벌써 그게 다 입력이 돼 가지고 맞습니다. 하는 부분에 뭐 예를 네. 들어서 2대 피켓롤을 한다 그랬을 때 2대 피켓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링커 역할을 하는 선수에게 패스를 하고 코너에게 들어가는 그 패싱 워크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훈련이 굉장히 잘 된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예.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더블팀 들어갔을 때 로테이션이 원활하지는 않았고 2대 공격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수비가 몰린 그 빈틈을 중국이 이용하는 그 코너 공격에서 네. 한국은 거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아쉬웠던 게 그러면은 상대가 우리보다 높다? 높은 거는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상대가 우리보다 장신이다. 그러면은 그에 맞게 이제 컨셉을 좀 맞게 하고 준비를 좀 했어야 되는데 좀 감춘 게 있긴 있었어요. 사실 네. 뭐 진짜 중요한 본 게임은 푸에르토리코나 보스니아라고 생각을 하신 거겠죠. 네. 예, 아무래도 전략의 열세가 있던 거는 맞지니까. 그래서 이날 경기에서 패턴이 하나도 없었죠. 아예 빵개였죠. 네, 맞아요. 우리나라가. 네. 예, 좀 감추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정상민 감독이 작전판도 쓰지 않았고요. 예, 아예 작전판은 안 드셨죠. 네. 근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도 공격이나 수비에서 컨셉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었다고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3점 슛 시도도 19대 17로 우리나라가 2개가 더 많았는데 성공은 그쪽이 중국이 더 많았고. 네. 그러니까 코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더 높이도 낮은데 코트도 더 좁았어요. 그러니까 주전 라인업이 이때 뭐였냐면 우리나라가 김단비, 박혜진, 박지현, 윤예빈, 양인영, 진한 뭐 이 정도, 양인영 혹은 진한 이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좋은 선수들이죠. 예, 결국 좋은 선수들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스페이싱이 되냐. 예, 사실 박혜진 선수를 제외하고는 김단비 선수도 그렇고 박지현 선수도 그렇고 나머지 선수들도 3점 슛, 윤예빈 선수도 그렇고 3점 슛이 앞선 선수들이지만 3점 슛이 강점인 선수들, 오히려 약점인 선수들이에요. 네. 리그에서도 네. 조차.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코트가 너무 좁아서 이 선수들의 장점이 돌파도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막 김단비 선수가 리우에르 선수랑 막 1대1 매치업이 미스매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돌파를 할 틈이 없어요. 예, 공간이 안 나오니까. 예, 공간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또 이제 돌리고 하다가 결국 뭐 한 20초 갖고 있다가 1, 2초 남기고 폭탄 돌리기 하다가 슛 던지고 이게 뭐 이렇게 참 이게 공격이든 그러면은 이 선수들이 장점이 뭐냐? 사이즈도 있고 어느 정도 손질을 잘하는 수비가 좋은 선수들이었는데 그렇다고 이 선수들을 맞게 수비 컨셉을 수비로 압박하겠다, 수비로 일내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나오냐 그것도 아니었고, 맞아. 저 이도저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전은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44대 100이 굉장히
60 몇 점이죠. 63점 차 패배를 갖다 충격적 패배를 갖다 당했는데 이때는 사실 라트비아 평가전에서 나왔던 그런 비판들이 고스란히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공격에서는 기본적인 이제 스위치가 전혀 없었고 2대 공격도 전혀 없었고 물론 이제 박지수 선수나 뭐 이런 그 배윤이나 이런 그 빅맨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돌려줘야 되는데 네. 그 부분 없이 그냥 오프 더 볼 그 스크린에 의한 슈터들이 움직이면서 거기서 패스를 줘서 오픈 찬스를 만들어서 슛을 하려고 하는 경향 네. 그런 이제 그 단순한 패턴만 했었는데 그건 중국이 그냥 스위치 디펜스 해버리니까 거기서 무력화된 거죠. 그거는 라트비아랑 두 번 경기를 네. 치르면서 라트비아가 했던 해법이랑 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네. 스위치 해버리면 끝. 네. 근데 여기서도 스위치 해버리니까 어. 끝이었죠. 거기서 그렇죠. 또 없었고요. 근데 저는 정말 되게 아쉬웠던 게 음. 우리가 박지수가 없었지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정말 시간이 많았어요. 예, 중국이 더 우리보다 더 오래 준비를 하긴 했지만 이번에 중국은 정말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음. 네, 충분히 대비를 하고 어느 정도 그래도 할 만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시간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서 맞아요. 예, 너무 조금 실망을 했던. 그래서 이 스몰 라인업의 장점이라고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가 크고 기본적으로 이제 센터 한 명 박혀 있으면 게임 스피드가 느려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굉장히 빨랐어요. 즉 네. 이제 굉장히 훈련이 잘 된 팀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한국이 거기에서 그러면 스피드를 어느 정도 맞대응해주면서 속공 먹지 말아야 되는데 네. 속공도 계속 먹었죠. 예, 그러니까 이 백코트도 부분이- 늦었어요. 네, 심지어.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승부처에서 연달아 속공 두세 개 맞으면서 빠바방 맞으면서 그냥 10몇 점 벌어지고 네. 또 빠바방 맞으면서 20점 벌어지고 빠바방 맞으면서 30점 벌어졌단 말이죠. 예. 그게 아무것도 안 된 게임이었다. 네. 그게 라트비아 평가전에서 나왔던 그런 약점들이 계속 나왔고, 뭐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지만 수비에서는 기본적으로 스위치 디펜스를 한국도 하긴 하는데 굉장히 불안하게, 네. 그러니까 토킹이 잘 안 되고 네. 거기에서 중국이 여유롭게 그 스위치 디펜스의 어떤 약점을 갖다가 공략하면서 완전 농락 수준이었죠. 네. 그래서 패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했던 그런 출발. 예. 였고 2차전 이렇게 가보면 벨기에전은 그나마 좀 나았어요. 네. 그러니까 벨기에는 굉장히 강팀입니다. 네. 유럽에서 다크호스라고 지금 불리고 있고 내외각이 굉장히 좋은 팀이고 빅네임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가드진의 어떤 그 게임 운영이라든가 또는 코너를 잘 활용한다든가 네. 또는 골 밑에서 어떤 저돌적인 몸싸움 돌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고 네. 또 트랜지션도 강한 팀이에요. 네. 그런 팀을 상대로 81대 64 17점 차 패배를 했는데 이 경기는 그나마 중국보다는 좀 더 나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중국에 비해서 중국전에 비해서 뭔가 더 세련된 준비가 나오거나 네.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사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네. 그 공수의 틀 자체가 네. 단순하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도 그냥 박지수가 있어서도 이기기 힘들고 네. 없으니까 그냥 지는구나 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중국전이랑 기본적인 틀은 사실 보스니아전도 이따가 얘기하지만 다 비슷해. 틀은 다 비슷했는데 예, 상대 수비가 좀 헐겁거나 아니면 우리의 컷인이 조금 잘 들어가거나 아니면 강희슬의 슛이 좀 더 잘 들어갔거나 예, 이런 거의 차이였던 거지 우리의 그런 기본적인 토대 컨셉은 그렇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네. 예. 그 이날 이제 강희슬 선수가 11득점 하면서 슛감이 조금 살아나는 네. 모습이었고 박지영 9득점, 박혜진 7득점 이렇게 됐는데 윤혜빈 8득점 이렇게 됐는데 윤혜빈 선수가 확실히 앞선에 있을 때 수비의 어떤 위력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박지현 선수는 이제는 대표팀의 어떤 외곽의 에이스 중에 한 명이구나. 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 진한 괜찮았고요. 네. 근데 리바운드가 30대 42 12개 졌는데 뭐 이럴 수 있고요. 이거는 네. 박지수 선수 없는 부분이 그럴 수 있고. 근데 어시스트가 13개 대 26개예요. 즉 이게 단순한 어떤 패턴에 의한 공격이 나오다 보니까 물론 그 박지수가 없으니까 골밑이 약화되다 보니까 내외곽의 어떤 연계가 떨어져서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그럴수록 좀 더 정교한 어떤 패싱 센스 그리고 돌파 이후에 빼주는 이제 킥아웃 패스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3점 성공률도 뒤지고 그러니까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이었다라고 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진짜 그냥 상대만 달라졌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달라진 느낌은 안 들어가지고 벨기에전도 저는 뭐 점수야 이렇게 좀 냈다고 하지만은 여기도 정말 실망스럽긴 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전과 비슷했던 거는 네. 트랜지션 게임을 하면 네. 거기에서는 맞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네. 벨기에는 트랜지션 게임이 물론 이제 뭐 골밑에 어떤 리바운드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걸 잡아서 아울렛 패스를 하고 들어가서 속공을 하고 그다음에 2차로 이제 트레일러 따라서 슛 쏘고 코너 이용하고 이런 부분 좋은데 한국은 그런 게 안 나왔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제 즉 이제 높이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포지션의 높이
도 조금 떨어지는데 트랜지션 게임의 어떤 정교함마저 떨어지다 보니까 흐름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 와중에서도 빛났던 건 저는 윤예빈 선수의 수비력. 네. 예. 그 박지수 선수가 저번에 예선을 치르면서 수비면은 진짜 월드 클래스라고 네. 이제 딱 각인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까? 전 네. 세계적으로. 윤예빈 선수도 와 진짜 앞선에서 손질은 월드 탑은 아니지만 그 세계 무대에서 통할 수준이다. 예, 저 눈이 밀고 있지 않습니까? 올 시즌 수비왕은 네, 윤예빈이다. 윤예빈이다. 예, 아니 정말 스틸을 네. 와,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건지 기가 막힙니다. 예, 그냥 이렇게 뜯어가요 공을. 예, 그래서 지금 앞선에 뭐 키아라 스미스가 나중에 이제 예. 대표팀 오면은 그 선수는 이제 어떤 공격의 코어가 네. 될 수가 있고 지금 윤예빈 박지현이면 네. 박지현이 수비 어떤 디테일함만 좀 보강을 한다면 앞선에서의 높이와 어떤 수비 어떤 활동력 이런 부분들은 향후 뭐랄까 좀 탄탄해지는 어떤 한국의 큰 무기가 좀 될 수가 있고 네, 그러면서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윤예빈 선수는 정말 국가대표 팀에서 안 뽑을 수가 없겠다 싶은 게 수비도 수비인데 이 선수 이제 보스니아전은 저희가 얘기하겠지만 이 선수 커딘이 정말 진짜 팀을 살리는 너무 윤활유 같은 역할을 너무 잘해줍니다. 맞아요. 예. 커딘이나 스크린 위에 이제 스크린을 제대로 딱 쓴 게 아니고 슬립, 그러니까 쓱 빠져가지고 거는 척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이 빠지는 움직임이나 이런 게 상대 수비를 정말 이제 혼란시키는데 와 윤예빈 선수 진짜 좋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얘기할까 이따가 키아나 스미스 네. 선수하고 얘기를 할 때 얘기 좀 하겠지만 윤예빈 선수가 확실한 에이스로서의 어떤 그 존재감은 약간 부족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심리적으로 그 어떤 약간 소심한 면이 네. 있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에이스 기질이 있는 선수도 있거든요. 근데 윤예빈은 그런 타입은 아닌 것 네. 같아요. 뭐 타고났으니까 맞아요. 그거는 예.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예. 근데 이제 어떤 롤을 줬을 때 네. 또는 어떤 그 강력한 공수 겸장의 어떤 그 한 포지션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한 역할도는 120%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윤예빈이 삼성생명에서 쓸 때 사실 윤예빈은 간판이잖아요. 네. 근데 지난 시즌에 간판이 사실 윤예빈으로 저는 이제 배우에서 윤예빈으로 좀 일동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랬는데 혼란스러웠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이 윤예빈의 어떤 특성 같고 그래서 키아나 선수가 딱 들어왔을 때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선수를 과연 2번으로 써야 되느냐 아니 메인 볼 핸들로 써야 되느냐 이 부분은 저는 많은 관계자들이 키아나를 메인 볼 핸들로 써서 포인트 가드로 쓰게 되면 삼성생명 팀 컨셉이 완전 망가질 수 있다. 예전 특성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동의가 살짝 좀 어렵긴 해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너무 잘해주신 게 지금 이번 합동 훈련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팀 내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는 소식.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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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또 뒤늦게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해 버리면 뒤에 안 보실 거니까 네. 뒤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밀당을 그냥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3차전 이제 보스니아전을 네. 거의 쭉 이어서 가면은 네, 네. 일단 잘 싸웠죠. 아. 대표팀 잘 싸웠습니다. 월드컵 12년 만에 첫 승. 예, 이건 업적이죠. 예.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정말 뭐 옛날 얘기하면 그렇지만 저희가 올림픽 은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LA 올림픽 때 이제 반쪽짜리였지만 그리고 시드니 8강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베이징에서 잘 싸웠었고 네. 그랬었는데 세계 선권 대회에서는 계속 졌단 말이죠. 네. 그 두 대회 연속으로 1승도 못 거두고. 그러니까 여자는 그 수준이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올라가는데 우리는 떨어져요. 네. 이제 이 부분은 뭐가 문제일까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예. 있고.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12년 만에 월드컵 첫 승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네, 맞습니다. 예. 보스니아에게 99대 66 33점 차 승리를 갖다 거뒀고 강희슬이 대폭발을 합니다. 네. 강희수 선수가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웠죠. 37점을 얻었는데요. 3점 슛 7개를 포함해서 3점 슛 성공률 50%였어요. 야투율이 62%였고 에피션시라고 네. 한국말로 치면 효율 지수죠. 네. 이 그 효율 지수가 뭐냐면은 이 한 경기에서 그 선수가 기록한 득점, 리바, 어시, 스틸, 블록 같은 이런 긍정적인 지표들을 다 더합니다. 그렇죠. 다 하나씩 더하고 여기서 부정적인 지표들, 야투 실패, 자유투 실패, 턴오버 같은 거를 하나씩 다 빼요. 그때 나오는 기록. 그럼 이 선수가 얼마나 팀에 공헌을 했느냐라는 게 이 에피션시라는 지수인데 여기서 44를 기록하는데 이게 월드컵 여자농구 월드컵 세계 신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종전 최고 기록이 리즈 켄 베이지가 기록했던 2018년인가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기록했던 40일이에요. 네, 근데 강희슬이 월드 레코드를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피바 홈페이지에 대문짝만 나게. 대문짝, 네, 대문 나와야죠. 진짜 대문짝 대문을 장식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혜진 선수도 잘해줬고 16점, 그렇죠. 박지현 13점, 김단비 10점. 근데 저는 강희슬 선수랑 같이 그 다음으로 칭찬해주고 싶은 선수는 이 선수예요. 양인영. 그렇죠. 아니 양인영 선수가 아니, 잘하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제가 김도환 감독님한테 경기가 끝나고 여쭤봤어요. 감독님 양인영 너무 잘하는데요? 전화 들어가지고 축하드립니다 하고 홈타시겠어요? 이렇게 전화 드렸는데 감독님께서 출국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요. 인영아 너가 잘하는 거 미드레인지 너 잘하는 거 다 알아. 근데 거기 가서 지금 가가지고 세계적인 선수들을 상대로 미드레인지만 그렇게 너가 잘하는 것만 실험해 보는 것보다 그 선수들을 상대로 오히려 미국, 중국 이런 선수들 상대로 너가 잘 못하는 거 약점이라 생각하는 몸싸움이나 리바운드를 한번 그냥 부딪혀보고 와라. 거기서 미련 없이 한번 해보고 오면은 한국에 와서 더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정말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주문한 대로 너무 그거를 잘 부딪혀주고 심지어 거기서 잘해주고 와가지고 너무 만족하고 잘 보고 있다고. 나 저는 양인영 선수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스텝업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잘하면 올 시즌 베스트 5가 진짜 될 수도 있겠다. 저희가 이제 하나원 큐하고 콜라보해서 뭐 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밸런스 게임 하면서 했는데 베스트 5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박지수 선수의 어떤 출전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네. 박지수 선수가 만약에 초반에 나오지 못한다 네. 한다면 양인영 선수도 후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인영 되게 좋았고요. 또 김서담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 보스니아가 이번 대회 최약체예요. 네. 근데 여기에 굉장히 강력한 선수가 있죠. 네. 존쿠엘 존쿠엘 존스. 존스. 예전 우리은행에서 우리은행의 최전성기를 네. 했었고 그 WKBL을 씹어먹었던 네. 이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네. 진짜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1대1로는. 근데 이 선수에 대한 몸빵을 우리 양인영, 김서담 선수가 네. 제대로 해줬습니다. 저는 뭐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좀 대표팀의 준비가 안 된 부분이나 이런 전술적인 부분을 좀 비판을 하긴 했지만 네. 정선민 감독님이 그래도 좋은 거는 네. 선수 기용을 얘가 나와서 안 되네? 되게 빨리 빼주세요. 음. 예, 그거는 딱딱 이게 진안 들어가서 안 돼? 바로 나와. 소담이 들어가. 안 돼? 그러면 센터 빼. 박지현 들어가. 예, 이런 식으로 이거는 되게 빠르시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 됐다. 존쿠엘 존스 상대로 선수들이 다 돌아가면서 잘 막아줬다. 예, 그거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예. 더블팀이 괜찮았고 그래서 정규현 선수가 7턴오버를 했어요. 턴오버 7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스니아가 사실상은 뭐 거의 자멸도 했었고 네. 한국이 야투가 그만큼 잘 들어갔다. 즉 이제 1차전 중국전에 너무 안 들어갔죠. 네. 2차전 배기전 쭉 올라오고 3차전에서 거의 절정을 쳤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지금 이제 미국하고 저희 녹화 기준으로 미국하고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네. 전반전이 굉장히 잘 싸우고 네. 있지 않습니까? 이 슈팅 감각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네, 좀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고 정말 잘하는 건 맞지만 보스니아가 더 약한 것도 맞아요. 보스니아가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경기당 턴오버가 12개 팀 중 전체 1위고요. 네. 야투율이 35.4%로 전체 12개 팀 중 11위. 음. 예. 그리고 자유투 성공률마저 67.9%로 12개 팀 중 11위거든요. 네네. 네, 이게 사실 약한 거는 맞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그 스코어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프레토리코하고 경기에서 82대 58, 24점차 패배. 그 중국과의 경기에서 98대 51, 42점 차 패배했죠. 그다음에 한국에게 33점 패배. 근데 이게 이 팀이 왜 이렇게 됐냐라고 봤을 때 이제 협회 그 재정이 좋지가 예. 않아가지고 아마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거기에 더해서 네. 존쿠엘 존스가 코네티컷 소속이죠. 네. 파이널을 늦게까지 치르고 와가지고 네. 아마 이 푸에르토리코랑 하기 하루 전날 도착해서 바로 경기를 치렀을 거예요. 그 그래서 시차 적응이고 뭐고 뭐 없어요. 그리고 네. 손발도 하나도 안 맞고요. 예. 그다음에 이 종쾌 선수 여기 보면 한국에 굉장히 먹잇감이 될 수 있었던 게 네. 종쾌 선수를 포스트에 세워놓고 그대로 이제 패스를 줍니다. 네. 패스를 주면 이제 노리고 있던 한국이 더블팀이 들어가요. 네. 그럼 그다음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 반응이 안 나와요. 맞습니다. 보스니아가. 예. 그러니까 이 팀이 왜 약팀이냐. 가드지는 뭐 2대2 공격은 전혀 없고 네. 그냥 주고 빠졌다가 종쾌 선수는 거기서 패스 미스하고 네. 또는 흘리고 실책해가지고 한국이 속공으로 들어가고 네. 그리고 외곽 수비는 굉장히 헐겁고 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보스니아가 이번 대회에서는 완전히 최악체구나. 네, 약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옛날에 박지수 선수를 막을 때, 네. 예, 박지수 선수를 막을 때 그 기억을 좀 되살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좀 잘 싸우긴 했는데 보스니아가 굉장히 좀 약한 면도 네.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꾸 너무 좀 비판만 안 좋은 소리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예, 또 지금 아니면 언제 또 월드 끝나면 비판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마디만 더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그 얼마 전에 제가 또 다른 인터뷰를 봤는데 그 조성민 코치님이 하신 인터뷰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 남자농구가 월드컵을 갈 때 준비를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상대한테 높이든 뭐든 다 열세니까 네. 수비 풀코트 프레스나 이런 거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뭐 12분씩 뭐 5분씩 12명이서 뛰자. 네, 진짜 네. 5분만 다 쏟아붓고 아, 맞아요. 12명이서 이렇게 네. 로테이션으로 돌려가지고 그렇게 뛰자 하면서 이 정말 이제 시간별로 로테이션을 다 준비를 하고 공격에서도 공격 타임까지 다 나눠가지고 예 이렇게 전술을 준비해 갔는데 또 안 통했죠. 네. 예 근데 안 통한 거를 는 별개고 준비를 하고 가고 안 하고 간 거는 이것도 별개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과연 그 정도로 했냐 지금 대표팀 그렇죠. 그거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음. 예,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그게 뭐냐면 예전에 그 유작 감독이 예. 있었을 때 그 스페인 어떤 섬에서 했을 네. 거예요. 그 지금 찾아보질 못했는데 그 스페인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였죠. 예. 한마디로 개구리였고 근데 준비는 이제 철저하게 했습니다. 어떤 준비까지 했었냐면 그 지옥의 서킷 훈련을 일주일에 한 2-3번씩 했었어요. 네. 그 서킷 훈련은 이제 체력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막 그 고난도의 예. 운동 아닙니까? 그걸 이제 선수들 독려하기 위해서 코칭 스태프도 같이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막 그때 당시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그 코칭 스태프 중에 이제 아파서 못하는 예. 분이 계셨는데 그러면 똑같이 그 진단서 끊어서 와라. 그래가지고 진단서 끊어 네. 그럼 너는 서킷 요거 못하니까 다른 거 해. 그래서 코치도 같이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하면서 이제 분위기는 괜찮았다고요. 네. 갔는데 봤더니만 이제 범핑의 어떤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 전반에 몸을 치대는 어떤 수준이 다르니까 체력이 거기서 그냥 다 떨어진 거예요. 체력 훈련을 했는데. 예, 그래서 후반에 완전히 무너지고 그랬었는데 전반은 게임을 잘했어요. 네. 나름 준비한 거 있으면 준비한 게 그대로 먹히고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 한국 여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 물론 보스니아 전에서 3-3점차 승리 갖다 거뒀지만 이건 상대적인 약함이 네. 있는 거고 과연 그런 준비를 갖다 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라트비아 평가전하고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전이 열리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프레토리코와의 그 경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8강 올라가느냐 마느냐 할 수 네. 있으니까 프레토리코전에서 저는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사실상의 결승전인데 네, 이겨서 네. 네. 경험치도 많이 좀 얻고 네. 8강도 좀 올라갔으면. 저희가 이렇게 비판하는 저를 그냥 농알못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보스니아전 승리에 취해 가지고 문제점을 잊어버리면 안 네, 맞습니다.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이 지금 계속 열리고 있고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뭐 최종 성적이 나오거나 아니면 8강에 진출을 하거나 네.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월드컵 특집도 결산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맞습니다. 자. 일단 그 대한민국 대표팀 지금 호주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자, 6개 구단 동향 브리핑 한번 일단 간단히 하고 네. 주요 이슈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KB는 27일부터 28일까지 BNK를 부릅니다. 그렇죠. 천안으로 많이 부릅니다. 아주 네. 호스트예요. 음흠. 예, 불러가지고 BNK랑 이틀 동안 연습 경기를 치르고요. 네. 우리은행은 항상 그랬듯 네. 특이사항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신한은행은 김천으로 내려갑니다. 29일부터 30일까지 김천시청과 연습 경기 수차례 하고요. 네. BNK는 말씀드린 대로 KB 천안으로 가고 네. 삼성생명은 29일 날 3일 중을 불러서 STC에서 연습 경기 치르고요. 하나원큐는 바쁩니다. 27일 수원대 부르고 29일 양정중 불러서 청라에서 연습 경기 치릅니다. 그렇습니다. 천안에서 천안 리그 세 팀이 했었죠. 네. 그리고 다음 주는 이렇게 숨을 고르고 난 다음에 다다음 주는 또 이제 부산에서 사직에서 네. KB, BNK, 하나원큐, 삼성생명 네 팀이 다시 모여서 합동훈련 가는데 이때 뭐 저희도 시간 되면 한번 가봐야죠. 예. 가봐야죠. 그래서 이 네 팀이 또 모이면 또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 그때쯤 되면 이제 대표팀 선수들이 또 합류하지 않겠습니까? 대표팀 선수들 입국이 만약에 뭐 8강에서 떨어지고 한다면은 뭐 그 9월 30일 네. 예. 이니까 예. 합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거는 좀 더 다음 주에 또 저희가 또 말씀을 갖다 또 드리고요. 맞습니다. 자, 그 천안에서 세 개 팀이 했었고 여기에서 뭐 단연 이제 화제는 키아나 스미스 선수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키아나 스미스가 뛰었는데 네. 여러 감독님들한테 상대팀 감독님들한테도 여쭤봤고 선수들한테도 좀 물어봤는데 일단 키아나 스미스의 장점 그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렇죠. 슈팅 좋은 건 사실 다 알잖아요. 네. 근데 그 슈팅 좋은 게 강희슬이 스탠다드가 되잖아요. 지금은 강희슬이 우리나라 탑이니까 네.
비교하면 어떠냐라는 질문에 둘 다 좋은데 정말 결이 다르다. 강희슬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스크린 타고 여기서 공 잡고 던지는 게 좋은 선수고 키아나는 볼을 갖고 있다가 자기가 갖고 있다가 슛을 던지는데 이 릴리즈가 너무 사기다. 예, 맞아요. 정말 이 사기 정말 다른 면으로 달라서 좋아서 그걸 올 시즌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네네. 아까 저희가 좀 약간 힌트를 드리긴 했지만 볼 핸들링 그리고 리딩에 대해서 하나원 큐랑 3쿼터짜리 경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키아나 선수가 리딩을 했어요. 근데 이 선수 생각보다 패스가 정말 좋다. 아니 다르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상대 팀이 뭐 대놓고 더블 팀을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이제 여자농구 특성상 트랩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트랩을 갔을 때 옆으로 공을 빼주는데 그 패스 질이 정말 높아서 제가 지금 기록지를 하나 띄워드릴 건데 키아나 스미스가 확실히 몸 상태가 다 올라온 건 아니어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이제 경기고 해가지고 다 오랜만에 100% 전력으로 한 건 아니었대요. 딱 봐도. 근데 10몇 분을 뛰면서 어시스트가 6개로 팀 내 최다였는데 그 6개가 재밌는 건 6개 중에 5개가 비어있는 강유림 선수한테 갔대요. 그래서 강유림 선수가 17점인가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호흡이 정말 잘 맞고 다른 선수들한테도 앞선에 이제 컷인에 들어가는 선수들한테도 줬는데 오히려 선수들이 좀 당황해가지고 놓친 게 몇 개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패스가 그냥 패스가 아니고 좀 순도가 높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 이게 일단 고려해야 될 변수 하나 예. 대표팀 선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수비가 나왔을 때 과연 키아나가 그런 밸런스를 유지를 하면서 슈팅과 패싱을 다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남죠.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실전에서 봐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의 어떤 클래스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라는 네. 거 하나고 두 번째는 삼성의 내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다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감독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키아나가 포인트 가드 즉 이제 메인 볼 핸들러 네. 역할을 맡는 건 좀 무리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계속적으로 그게 동의는 안 되더라고요. 임금혜 감독 뭐라고 얘기를 하면 2번 아니면 3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주연이나 뭐 예를 들어서 윤예빈이나 이건 버릴 수 없는 카드 네. 또는 뭐 이주연이 이제 벤치로 들어가게 되면 벤치에서 2명이 남는 거기 때문에 키아나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볼 핸들링 역할을 맡기면서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수비에서도 문제가 생길 네. 수 있고요. 그래서 2번이나 3번을 해야지 이 선수가 메인 볼 핸들링을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네. 뭐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자 그러면 작년에 삼성이 네. 외곽에서 볼 핸들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배윤에게 의존도가 높았어요. 네. 맞죠? 그리고 심지어 어시스트도 팀 내 어시스트 1위도 배우윤이었죠. 그렇죠. 예. 그 상태에서 그러면 윤예빈이 그럼 메인 볼 핸들러를 할 수 있겠느냐? 이주연이 할 수 있겠냐? 수비를 하면서까지 쉽지 않단 말이죠.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예빈 선수는 어떤 공수 겸장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상대 1대1 수비를 막고 거기에서 1대1로 뭔가 돌파를 하거나 깨부수는 데 특화된 선수지 전체적인 걸 같이 보는 거는 지금 무리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볼 핸들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럼 이주연이 그 역할을 할 거냐? 이주연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주연이 나쁘다라는 게 네. 아니고 수비 좋아요. 뭐 공격에서 석점슛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태는 딱 그 정도예요. 예. 그러면 이 볼 핸들링은 누가 해야 되는데 그럼 또 배혜연 쪽으로 갈 거냐? 네. 그렇게 되면 삼성생명은 스피드가 늘어질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할 수 있는 선수가 키아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예. 사실 지난 시즌에 의도적으로 조수아 선수 신인 조수아 선수한테 정말 좀 이례적으로 플레잉 타임을 몰아줬던 게 네.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았죠. 삼성이. 그렇죠. 공격 조립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조수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런데 예. 키아나 선수가 이번 경기가 정말 짧지만 표본이 적지만 이번 경기를 보면 삼성 관계자들도 그렇고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키아나 선수가 오면은 가장 좀 입지가 줄어들 사람은 팀 내에서 뭐 강유림 선수가 당연히 먼저 떠올랐고 거기서 뭐 김단비 선수 이런 게 아닐까 했는데 키아나 선수가 그렇게 하고 강유림이랑 호흡이 잘 맞는다면 오히려 핸들링을 하던 신이슬 조수아 이주연 선수한테
키아나한테 좀 위협이 갈 수도 오히려 그렇게 될 수도 맞아요. 있기 때문에. 왜냐면 키아나가 지금 1m 한 78 정도 예. 되지 않습니까? 윙스팬 좀 더 길고 네. 탄력 좋고. 근데 이 선수를 예를 들어서 3번이나 4번이었던 수비를 갖다 맡길 수 있나요? 저는 그 수비의 부담을 그냥 덜어주고 네. 최대한 약한 선수를 붙여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공격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꾸민다. 네. 예를 들어서 윤예빈이 오프더볼 움직임이 나쁘냐? 그렇지 않죠. 이주연이 예. 나쁘냐? 그렇지 않죠. 강현이 나쁘냐? 그렇지 네. 않죠. 한 방 있는 선수들은 예. 말이죠. 근데 이렇게 스몰 라인업을 돌렸을 때 예를 들어서 배현이 같이 들어간다고 쳐요. 예. 배현 들어가고 한 4명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 3가드 시스템 형태라고 쳐요. 네. 거기에 뭐 강유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명관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박혜미가 들어갈 수도 있고 누가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들어갔을 때 그럼 거기에서 위협이 되나요? 되나요? KB의 박지수 말고는 위협이 안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위협이 안 되는데 박지수를 배혜윤이 1대를 못 막으니까 거기에서도 더 활동력이 높으면서 네. 스몰 라인업 식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더더욱이나 이 키아나가 공격을 갖다 이끌어주고 뭐 속공 같은 경우는 다른 선수들 달려주면서 윤예빈도 할 수 있지만 보조 핸들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메인볼 핸들링 역할은 지금 삼성에서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풍요 속의 빈곤이라 그래야 되나? 네. 신이슬이 하겠습니까? 조수아가 하겠습니까? 윤예빈이 하겠습니까? 이제 좀 더 강한 팀이 되려면. 네.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맞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계속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계속적으로 의문이 있어요. 물론 네. 뚜껑을 열어보고 뭔가 부작용이 있으면 그럴 수 있는데 이 선수는 클래스가 만약에 좀 한 단계 높다 이렇게 본다면 이 선수를 믿고 이 선수를 중심으로 코어를 짜서 이 선수 중심으로 패턴을 돌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삼성이 좀 더 강력해질 수 있고 원소영 기자 말대로 삼성이 이번 시즌 굉장한 다크호스 우승 후보가 될 수 있는 지름길 네. 또는 가장 정확한 길이 네.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임금배 감독님 아마 또 보시고 또 어떤 생각을 하실 텐데 시즌 전에 다시 한번 저희가 네. 또 반응을 한번 체크를 한번 예, 해보도록 저희가 또 하겠습니다. 실제 경기를 뭐 사진이나 이런 데서 또 보고 하면서 좀 더 음. 평가를 해보고. 근데 그 와중에 뭐 여러 가지 강점이 있는데 또 단점, 약점이라고 네, 할 만한 네, 어떤 게 부분은 있습니까? 확실히 포스트에 끌고 들어가서 음. 우리나라 이제 3, 4번 선수들이 장신선 80이 넘는 선수들이 포스트업을 일부러 좀 의도적으로 해봤는데 네. 거기서는 수비에 좀 어려움이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수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파워에 문제가 있다라고 네. 뭐 군하단 감독이나 뭐 음. 박정 감독도 그렇고 김한석 감독도 그렇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땐 실제적으로 키아나를 막을 때 에이스 킬러들 뭐 예를 들면 염유나 네. 또는 이제 수비가 좋은 선수 누가 있죠? 뭐 박지현, 뭐 박혜진, 박혜진이나 뭐 이런 선수. 김단비. 예. 예, 또는 이제 파워가 좋아가지고 네. 압박할 수 있는 선수들 아마 키아나 쪽으로 맡길 거예요. 네. 그래서 최대한 이제 막 뭐랄까 범핑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파워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거고 네. 이 선수가 예를 들어서 골밑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비비고 하는 거는 잘 안 될 거예요. 네, 네. 예, 그거는 약점이지. 근데 네. 근데 그 선수는 그게 주가 아닌데. 네. 그걸 그렇게 쓰려고 하는 거 문제가 아닌가. 맞습니다. 내 외곽을 쓰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외곽 그냥 냅두면 돼. 그럼 외곽에 냅두면 사실 박혜진만큼 못 하겠습니까? 저는 박혜진만큼 할 수 있고 박지현만큼 못 하겠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그러면 거의 최상급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됐지. 네. 뭘 더 바래? 네, 맞습니다. 네, 맞는 말이죠. 뭐 르브론이야? 네. 뭐 그 정도의 슛을 갖고 있는 선수한테 네. 뭐 굳이 뭐 포스트 네. 뭐까지 뭐 다 시킬 필요 네.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른 감독님들이나 코칭 스태프도 조금 이런 선수가 우리 리그에 들어왔구나 네. 이렇게 놀랄 정도로 확실히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긴 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아나 선수 굉장히 좀 기대가 돼요. 일단 대표팀이 들어와가지고 네. 대표팀 선수들이 들어와서 온전한 전력에서 맞붙었을 때 그리고 거기에 어떤 그 락다운 디펜더를 한 명 붙였을 때 네. 키아나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 부분이 관건이긴 한데 네. 그것만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네.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네. 거기서 조직적인 수비까지 가미할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만 좀 견딘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대로 맨볼 핸들로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아나 선수 네. 좋아요. 예. 김- 평생 저희랑 동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키아나 그거 아나? 네. 김아미. 부산에서 하네요. 네, 맞네요. 부산에서 그런 농담을 한번 또 해봐야겠다. 알겠습니다. 사투리. 네. 알겠습니다. 벌써 네. 숙연해집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